자, 이제 200페이지로 올까요? 200페이지 와서 무효행의 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효행의 추인. 저기도 조금 더 연결하고 갑시다. 아까 무효는 뜻이 뭐였었죠?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 이게 무효고, 무효인 놈을 유효하게 바꿔주는 제도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일부 무효의 법리, 두 번째가 무효행의 전환, 세 번째가 무효행의 추인. 이 중에 시험 문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건 뭘까요? 무효행의 추인이에요. 추인. 무효행의 추인. 얘는 시험 문제 왜 날까요? 일단 나는 이유가 있죠. 왜 시험 문제 날까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여기 무효행의 추인이 무효의 재생제도 중에서 판례가 제일 많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부동산 관계된 판례가 많아요. 우리 시험 때 그 문제 내는 기준이 또 부동산 관련 내용들을 내야 되니까 무효행위의 재생제도 중에는 무효행위 추인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얘는 조문이 139조인데요. 139조. 일단 읽어보겠어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읽어봅시다. 시작.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끊고. 이게 본문입니다. 본문. 여기 추인 동그라미 하고. 그러니까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죠. 추인은 뜻이 뭘까요? 추인은 추후 인정의 준말입니다. 추후 인정. 그러니까 추후에 법률행위 효력을 인정하는 걸 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추후에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나중에 효력을 인정하는 걸 추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추인이 뭐예요?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추후 인정의 준말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후에 법률행위 효력을 인정하려고 해도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음에 여기는 써먹는 게 단서입니다. 단서. 그러나 단서 읽어보겠어요.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뭐하고 알고 그리고 추인한 때. 추인한 때를 밑줄 할까요? 그러니까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다는 겁니다. 이때 추인했다는 말의 뜻을 하나 써놓을까요? 유효로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 유효로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 다시 유효로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 유효로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바로 유효하게 된다 이렇게 안 되죠. 뭐로 본다는 거죠?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러니까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 주겠다 이런 말인 거예요. 자, 여기도 먼저 A라는 법률행위가 무효예요. 아까 무효는 또 뜻이 뭐였었죠?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게 무효인데 이 무효인 놈을 유효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추인 제도라는 건데 A라는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했어요. 추인. 그러니까 A라는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이 법률행위를 이제 유효한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당사자 실제로 의사를 표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곧바로 유효하게 되는 게 아니고 뭐로 본다?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간주해 준다는 겁니다. 그럼 새로운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을 갖추면 이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A라는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당사자가 유효로 하겠다는 의사를 진짜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간주해 주는데 중요한 건 언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보는 걸까요? 추인한 때로부터입니다. 추인한 때로부터. 다시 언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본다고요? 추인한 때로부터. 그럼 앞으로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보는 거니까 얘는 소급효예요? 장래예요? 장래요. 앞으로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된다는 겁니다. 소급효다, 장래효다, 장래효. 대신 조심하실 게 하나 있어요. 아까 일부 무효의 법률의 경우에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바꿔줄 수 있었죠? 그때 당사자의 의사가 실제적인 의사이었어요? 가상적 의사이면 되는 거예요. 가상적 의사. 무효행위 전환도 가상적 의사이면 됐었죠. 근데 무효행위 추인의 경우에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되기 위한 당사자 의사는 실제적인 의사이다, 가상적인 의사이다. 이건 실제적인 의사. 왜냐하면 이건 무효라는 걸 알고 진짜로 유효로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당사자의 의사가 실제적인 의사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사를 당사자가 가지고 추인을 해줘야만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조문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려봤으니까 이걸 사례의 접목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해봅시다. 자, 이때 무효행위 추인하면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가장매매 사례. 가장매매 사례. 지난번에 배웠던 통정오의 표시와 계속 연관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그때 배웠던 내용이 요 채권자 A가 갑의 건물에 대해서 이제 경매 청구를 하려고 하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인 을과 매매한 것처럼 짜고 친구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두었다. 이가지고 이제 가장매매 사례 한번 했었어요.
그러면 이 계약 자체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무효니까 을은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을은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가장매매 계약은 일단 무효해. 108조 1항에 따라 무효. 근데 무효라는 걸 알고 추인을 했어요. 추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을이라는 사람은 계약 자체가 무효니까 건물 자체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원래 을이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데 을에게 소유권을 주고 싶어서 이제 너랑 체결한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건물 소유권 가져가거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을이 알았다, 승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을이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데 갑이라는 사람 을에게 건물 네가 가져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건물 네가 가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을도 승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당사자가 이 계약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새로운 매매 계약을 한 것으로 봐준다는 겁니다. 그럼 추인이 있으면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됐고 을 앞으로 등기가 됐으니까 을은 이제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무효행위 추인입니다. 원래 무효이어서 을이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가 을에게 건물 소유권 주고 싶어서 갑이 건물 소유권 가져가거라. 을이 알았다, 승낙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효행위 추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조금 잘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아까 당사자가 이때 말한 당사자는 갑 혼자서 법률행위를 했으면 혼자 갑 한 사람만 당사자 되는 거고 이건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두 당사자 갑하고 을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무효라는 걸 알고 뭘 했다는 거죠? 추인. 이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표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로 보는 거죠?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을 갖추면 이 계약이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대신 을은 언제부터 소유권 취득하게 되는 걸까요? 언제부터죠? 추인한 때로부터 소유권 취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써놓을까요? 이거 소급효다, 장래효다. 장래효. 자, 장래효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다시 139조 주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9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추인한 때로부터 골치 분합시다.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한 때에는 추인한 때로부터 앞으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럼 또 무효는 이제 꽤 많이 정리를 했네요. 아까 첫 출발은 항상 이거죠. 무효는 법률행위를 할 때 하자가 크다, 경미하다, 크다. 그래서 법률행위 효력이 일단 언제부터죠?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이 무효인 놈을 유효하게 바꿔주는 제도 세 가지를 우리 민법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죠? 일부 무효의 법리. 두 번째가 무효행의 전환. 세 번째가 무효행의 추인. 이게 기초과정에서 이런 체계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체계를 딱 잡아놓잖아요. 나중에 여기 이제 판례사항을 공부를 하고 사실관계 사례 문제 좀 풀고 그러면 살이 탁탁 붙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뼈대가 안 잡혀 있는 상태는 나중에 암만 제도를 배워도 그때뿐이고 딱 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한 판에 무효의 뜻, 무효 사유, 그다음에 절대적, 상대적 해주고 무효의 재생제도 한 페이지 안에 제가 무효의 책을 잡아드렸죠. 그걸 머릿속에 꼭 복습할 때 꼭 넣기 바랍니다. 그럼 똑같이 취소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취소. 자, 또 칠판 올까요? 자, 그럼 취소는 일단 아까 사기당한 사례 가지고 했었죠. 갑이 건물 소유자인데 을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럼 사기를 당했으니까 계약 자체에 당연히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무효에 비해서는 하자가 비교적 좀 경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 주장하기 전까지는 일단 계약의 효력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그래서 일단 취소의 뜻 해봅시다. 일응 유효한. 읽어봅시다. 시작. 일응. 한 번 더. 일응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를, 일단은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을 없애는 게 이게 취소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취소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어요?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다. 아무나 다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고 취소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까 몇 년이었죠? 3년, 그 다음에 10년. 자, 그러면 이 취소 사유 갑시다. 취소 사유 별표. 취소 사유 별표.
자, 취소 사유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 봤던 미성년자. 미성년자 원래 민사 미성년자는 만 몇 세 미만자죠? 19세 미만자. 그럼 미성년자는 권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멀쩡한 애 죽이면 안 돼요. 살아있잖아. 살아있으니까 권리 능력 있죠. 의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뭐 술에 떡이 된 상태 아니니까 의사 능력 있죠. 근데 얘는 요 단독으로 계약을 할 능력이 모자라다는 겁니다. 즉 무슨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행위 능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위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행위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한 능력. 제한 능력. 그러니까 보통 아무런 말 없이 능력 그러면 무슨 능력을 말하는 거죠? 행위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능력은 원래 세 가지죠.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 다 능력이란 말이 다 들어가 있는데 보통 아무런 말 없이 능력자, 제한 능력자 이런 말을 사용하면 이 능력은 무슨 능력을 말한다고요? 행위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위 능력이 부족한 경우 대표적 경우로 여기 EX 하시고 쓰면 되겠네요. 제한 능력 옆에다가 누구 쓰면 될까요? 미성년자. 미성년자.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리고 또 배웠던 내용이 차고죠. 차고. 차고에 관한 조문을 외쳐요. 109조. 109조 조문은 어떻게 되죠? 내중착 중무선. 그 다음 또 사기강박 하시면 되겠네요. 사기강박, 사강, 취선. 이는 110조. 110조.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제한 능력, 차고, 사기강박도 똑같이 나눌 수 있어요. 절대적 취소하고 상대적 취소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절대적 취소는 뭘까요?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상대적 취소는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럼 실방 봅시다. 제한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얘는 무슨 취소일까요? 얘는 이렇게 절대적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제한력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법률행 했어요. 그럼 취소할 수 있는데 이때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취소 효과를 주장해서 다시 건물을 돌려줘. 이렇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차고 사기강박은 닦아 이건 무슨 취소인 거죠? 상대적 취소. 왜냐면 조문이 그렇게 생겨먹었죠. 조문 자체가 여기는 내중착 중무선 사강 취선. 그러면 이 절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중에 뭐가 쪽수가 많아요? 상대적 취소가 쪽수가 많죠. 쪽수 많은 게 원칙이에요. 이렇게 씁시다. 아까 무효는 뭐가 원칙이라고 그랬었죠? 절대적 무효가 원칙. 그런데 취소는 상대적 취소가 원칙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구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거 취소의 체계인데요. 취소 체계. 취소는 이제 크게 취소권 내용이 하나 있고요. 취소권자, 상대방, 취소의 방법, 취소의 효과, 취소권 내용이 하나 있고, 그다음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또 유효하게 바꿔주는 제도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이건 이제 다음 과정 가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 취소 추인이라는 게 있고요, 법정 추인이라는 게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취소 추인은 취소권자가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즉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 표시고요. 또 법정 추인이라는 건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그냥 취소권 아예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만들어주는 제도인데 이건 다음 과정 가서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이제 요 취소권 파트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취소권 사례입니다. 취소권 사례. 자, 이건 먼저 설명을 좀 다 듣고 갑시다. 펜 다 놓으시고. 여기는 이제 해마다 그 취소에 관한 사례 문제가 출제가 되면 취소에 관한 사례 문제는 이 취소권 사례 아니면 법정 추인에 관한 사례가 출제가 됐거든요.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게 취소권 사례. 잘 따라오세요. 자, 얘가 18세입니다. 18세. 18세니까 이거 만 18세라는 게 만 18세. 그러니까 하여튼 그 법에서 말하고 그 숫자 나오죠. 다 만 나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우리나라 나이로는 몇 살인 거죠? 19살 또는 20살.
근데 생일 안 지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19살은 몇 학년이에요? 고3. 대학교 1학년인데. 하여튼 애들은 이제 원래 말을 잘 안 듣죠. 언제부터 애들이 말을 안 듣죠? 중학교 때? 그 전부터 말 안 듣죠. 요즘 애들이 한 그 초등학교 한 3, 4학년만 돼도 말 안 듣죠, 애들이. 말 안 들어요.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 안 듣죠. 말 안 듣고 언제까지 말 안 듣죠? 평생 말은 안 돼, 평생. 저를 보니까 평생 말 안 듣는 것 같더라고요. 평생.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미성년 살할 때마다 근데 아이들이 또 변화되는 경우도 있죠.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와 관계돼서만 이제 쭉 오래 살았으니까 그 아이들이 변화가 될 때는 언제였냐면 부모들이 합격했을 때 많이 변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오랜 세월을 해봤으니까 그 애가 대학 못 갈 아이였는데 엄마 아빠 공부하는 거 보고 대학 간 애들도 많이 봤어요. 왜냐면 여러분 공부한 거 있죠? 공부한 거 잘 버리지 마세요. 그 공부했다고 왜 자꾸 버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잘 가지고 계세요. 잘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특별히 정리 잘한 거 있죠. 줄만 거는 거 말고 정리 엄청 잘한 거 있잖아요. 대부분 그게 뭐 민법 강의 교환이나 합격서 이런 게 될 텐데 정리 진짜 잘한 거 꼭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애들이 공부할 시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냥 옆에 툭 던져주세요. 그러면 애들이 봐요. 애들이 보고 지금 느끼는 거하고 대단히 많이 다르게 느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정리를 잘했구나. 그때 세월을 떠올려 보면 강의 막 잘하려고 엄청 애쓰고 다 생각 다 나고요. 애도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붙어요. 그리고 지금 애하고 같이 공부하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애는 이제 고3 되고 자기는 이제 공인중개사 도전한다고. 둘이 같이 공부하기로 했다고. 결과가 좋을 거야 아마. 애한테 공부해! 말할 필요 없거든요. 지는 공부 안 하면서. 애한테 공부하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책 좀 읽어라 이 새끼야. 자기는 1년에 한 권도 안 읽으면서. 핸드폰 그만해! 자기는 보다 막 떨어뜨리고 막.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면 돼요. 본인이 하면 돼요. 뭐 이렇게 열심히 살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 열심히 하면 되죠. 애들은 그렇더라고요. 말 안 듣다가도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학교 가잖아요. 아이들한테 엄청 큰 선물이에요. 진짜 큰 선물이에요. 애들도 살면서 실패를 경험하고 그럴 때 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하나의 과정으로 느껴요. 실패라고 느끼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합격으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해서 결국 성공을 한 사람이 되니까 아이들은 정확하게 그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때려치면 안 돼요. 때려치면 항상 실패라는 걸 가장 먼저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합격하셔야죠. 합격해서 아이들에게 이게 성공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라는 걸 꼭 몸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미성년자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시 힘내시고. 특히 육아맘들 있죠. 애들. 엊그제도 보니까 아이 둘 키우면서 공부하기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언제 공부하셨어요? 그랬더니 애 재우고 공부했다고. 애 재우고. 근데 그걸 제가 아직도 생각나요. 애를 재우고 애들을 보통 한 9시. 근데 유독 공부를 하려면 빨리 자야 되는데 안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지친 상태에서 애가 이제 10시쯤에 잤어요. 이제 강의 들으려고 동영상 튼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강의 이제 시작됐는데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잠든 거죠. 아이들 옆에. 나는 계속 강의하고. 밤새 강의인데 밤새 강의. 자는 데는 좀 밤새도록 강의, 밤새도록. 근데 그분이 중간에 깨셨어요. 자기가 강의를 이렇게 틀어놓고 진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할 마음으로 했는데 몸이 안 따라주고 자니까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그 밤에 저한테 이만큼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이만큼. 아이 키우면서 힘들었던 거예요. 이만큼. 저 그때 아마 교정 작업하느라고 글 올라온 거 봤거든요. 올라온 거 저도 한참 읽었어요.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저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아이 키우면서 공부하는 게 진짜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좀 힘내시라. 힘내시고 한꺼번에 다 잘하려고 하지 말자. 그래서 차근차근 민법부터 조금 체계를 잡아가면 자신감이 좀 생길 거다. 그리고 막판에 이 시험 막판에는 꼭 누가 도와줘야 된다.
막판엔 꼭 누가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 꼭 구하시라. 그게 이제 친정 엄마가 됐든 남편이 됐든 꼭 한 달간은 도와달라고 해야 된다. 근데 그때 빡시게 하지 않으면 시험에 합격이 어려우니까 꼭 그런 사람 꼭 구해달라고 꼭 얘기해라. 그렇게 제가 답 따라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됐어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잘 버티세요. 공부 시작했는데 여러분 끝을 내야 되죠. 힘든 건 아는데 꼭 힘내서 이걸 끝내야 될 분이 여러분이에요. 아셨죠? 네. 자, 다시 이제 여기 와세요. 자, 그러면 이제 18세고 이제 요 병이라는 사람 이제 부모예요, 부모. 그럼 얘는 이제 미성년자 이렇게 말하면 되고 여기는 법정 대리인. 자, 그러면 이때 요 미성년자가 부모랑 계약을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미성년자는 일단 무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죠? 행위 능력. 그러니까 단독으로 계약을 할 능력이 모자라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성년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을에게 팔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법정 대리인 병에 무엇을 받아야 되죠? 동의. 내가 동의도 받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을에게 판 거예요. 매매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갑은 미성년자, 을과 계약을 체결한 을은 갑과 계약을 체결한 을은 상대방에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컴퓨터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갑은 을한테 뭘 해줘야 되죠? 컴퓨터 인도해 줘야 되고 을은 뭘 줘야 될까요? 대금 지급해 줘야 되는데 매매 대금 한 60만 원 줬다고 할까요? 60만 원. 그러니까 쓰던 거 팔았으니까 한 60만 원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차근차근 따라오기 바랍니다. 그럼 매매 대금 60만 원 받아서 을이라는 사람이 일단 잘 볼까요? 20만 원은 바로 유흥비의 탕질에 써버렸어요. 20만 원은 유흥비의 탕질에 써버렸다는 겁니다. 보통 애들은 돈이 생기면 쓰는 게 보통이에요. 저축하는 게 보통이에요. 쓰는 게 보통이에요. 쓰는 게. 그래서 60만 원 중에서 20만 원 빼가지고 바로 유흥비의 탕질에 써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20만 원은 여자친구 선물 사는데 썼어요. 여자친구 선물 사는데. 그 다음 20만 원은 지금 지갑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걸 이제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총 매매대금 받은 게 얼마죠? 60만 원 받았고 지금 얼마 남았어요? 20만 원 남았고 40만 원 써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무효일까요? 취소일까요? 아까 무효 사유가 9가지, 취소 사유가 3가지. 자, 그럼 이건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이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해서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펜 놓고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아까 무효는 뜻이 뭐였었죠?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 취소는 일응 유효한 법률 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근데 무효는 누구든지 다 주장할 수 있지만 취소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구만 주장할 수 있죠?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취소권자가 이거예요. 제, 차, 사, 강, 대, 승입니다. 자, 제한 능력자, 착, 차고, 사, 사계, 강, 강박, 대, 대리인, 승, 승계. 이 6사람에 한해서만 취소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해당되는 사람 찾으면 돼요. 자, 첫 번째, 갑은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 되죠? 어디에 해당될까요? 갑은 여기 제한 능력자에 해당되니까 갑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병은 취소할 수 있나요, 없나요? 병 되죠? 대리인이죠, 대리인. 그 중에서 무슨 대리인이죠? 법정 대리인. 그 다음 을은 취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을 안 되죠. 을은 제한 능력자도 아니고 차고 익힌 사람도 아니고 사기 강박 당한 사람도 아니고 그다음 갑의 대리인도 아니고 갑의 승계도 다 아니죠. 그러니까 을은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미성년자 사례의 경우에 제, 차, 사, 강, 대성 이 내용을 미성년자 사례에 적용을 해보니까 결국 취소권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자, 갑 또는 병 이렇게 씁시다. 교환해 씁시다. 취소권자가 결국 적용을 해보니까 누구다? 갑 또는 병. 갑이 취소할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 병이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잘 볼까요? 자, 이번엔 요 갑은 누구랑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을과 계약을 체결한 거죠. 을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갑은 누구에게 취소의 의사를 표시해야 될까요? 당연히 을이죠. 을. 자, 근데 을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 건물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컴퓨터를 팔고 병이라는 사람의 컴퓨터를 인도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럼 잘 보시면 갑이 계약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을이고 을이 병한테 되팔았죠. 그럼 현재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죠? 병이죠. 그럼 갑은 누구에게 취소를 해야 될까요? 갑 또는 병은 취소를 을에게 해야 돼요? 병에게 해야 돼요? 취소의 상대방 물어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무슨 상대방이다? 직접 상대방. 당해 취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당해라는 말은 해당 그런 뜻입니다. 당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갑 또는 병은 취소를 누구한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을. 틀리면 안 됩니다. 취소의 상대방은 무슨 상대방이라고요? 직접 상대방. 자, 그러면 이제 상대방 문제 하나 처리했고, 그 다음에 취소권 행사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구두로도 할 수 있을까요? 구두로도 할 수 있죠. 이건 특별한 방식은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어요. 따라서 취소는 요식행위다, 불요식행위다. 불요식행위. 자, 그래서 이건 써놓을까요? 서면 플러스 구두. 서면 플러스 구두. 자, 그럼 여기까지 다시 모아봅시다. 취소권자는 누구예요? 갑 또는 병. 그다음 취소에서 말하는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인데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을. 그다음 취소는 특별한 방식이 취소권 행사는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그래서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구두로도 돼요. 또 재판상으로 할 수도 있고 재판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서도 취소권 행사할 수 있고 재판에서 전화해서 취소하겠다 말하거나 내용 증명 표현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취소권을 행사했을 때 법률 행위의 효력인데요. 자, 그러면 칠판을 좀 봅시다. 만약에 갑이 을과 1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어요. 1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 3월 1일에 취소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봤던 그림이죠. 1월 1일이 계약 체결 시 3월 1일이 취소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3월 1일부터 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효력 상실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취소하면 법률행위 효력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다시 취소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다시 취소하면 법률행위 효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 소급입니다.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 소급. 그러니까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이 갑 또는 병에 의해서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을은 컴퓨터 받은 거 되돌려 줘야 되죠. 이 되돌려주는 반환 일은 뭘까요? 아까 무효일 때, 취소일 때 상대방한테 받은 거 되돌려주는 건 무슨 반환이라고 말한다 그랬죠? 부당이득 반환 의무. 그 다음에 갑도 매매대금 받은 거 되돌려줘야 되죠. 역시 이것도 무슨 의무라고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었을 때, 취소가 되었을 때 상대방에게 받은 걸 되돌려주는 건 이건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고 하고, 계약의 해제가 되었을 때 되돌려주는 건 원상회복 의무라 한다. 둘은 같아 달라요? 자, 이렇게 용어 좀 구별합시다. 자, 근데 이 141조 단서 내용이 매우 중요한데요. 제한능력자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요 을은 컴퓨터를 그냥 되돌려 주면 돼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 매매대금 받은 게 얼마죠? 60만 원. 근데 이 60만 원 중에 얼마는 써버리고 40만 원 써버리고 20만 원 남았죠. 이 경우 처리하려고 만든 게 이겁니다.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141조 단서인데요. 늘 시험 문제는 여기 미성년 사례 여기가 답이에요. 자, 제한능력자는 결국 무슨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되는 거예요? 현존이익 한도. 그러니까 제한능력자는 이익이 남아있는 한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된다는 겁니다. 즉 제한능력자가 가액을 반환할 때는 요 141조 단서에 따라서 선의이하게 불문하고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해보면 뭐냐면 실전에 가면 그래서 결국 취소가 되면 갑은 얼마의 돈을 돌려줘야 되느냐. 그게 문제예요. 얼마의 돈을 돌려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갑 또는 병이 이 계약을 취소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 현존이익을 좀 따져봅시다. 현존이익. 자, 첫 번째 지금 유흥비로 탕진했죠. 20만 원 유흥비 탕진한 거. 이건 현존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현존이익이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요 선물 사는데 20만 원 써버렸죠. 현존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수중에 20만 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현존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거 하는 게 일이에요, 이거. 이걸 정확하게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매매대금 60만 원 중에서 20만 원 빼서 유흥비 다 써버렸죠. 이건 현존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다음 지금 20만 원 지갑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현존이익이 있다, 없다? 있다. 그다음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요거예요. 요거 물건 구입한 데 쓴 거, 물건 구입한 돈 쓴 거. 이거 현존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60만 원 중에서 20만 원을 빼서 물건 구입하는 데 써버렸다는 겁니다. 이거 현존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20만 원은 없어졌지만 물건으로 남아있죠. 남아있으니까 얘는 현존이익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총 현존이익이 얼마예요? 4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 합률에서 반환하면 되는데 결국 현존이익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얼마죠? 40만 원. 그래서 결국 제한능력자 값은 40만 원만 반환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잘 생각할 게 뭐냐면 그 을은 값 또는 병에 의해서 계약이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럼 을은 요 60만 원짜리 컴퓨터를 그대로 되돌려 줘야 되죠. 되돌려 줘야 되고 값은 얼마만 반환하면 되는 거예요. 40만 원만 반환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결국 각각 반환을 시켜보면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손해보죠. 그럼 상대방이 손해보는 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 민법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제한능력자 보호정신 때문에 그래요. 제한능력자 보호정신. 얘는 원래 단독으로 계약을 할 능력이 모자란 사람이다 보니까 일단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한능력자 얘네들은 아까 제가 처음에 물어봤죠. 얘네들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쓰는 게 보통이다. 가지고 있는 게 보통이다. 쓰는 게 보통이니까 그 이익이 남아있는 한도 내에서 돌려주도록 하는 게 미성년자 보호해주는 정신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전액 다 반환하라. 그럼 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때려치고 공부 다 때려치고 다시 알바해서 돈을 벌어 가져와야 되니까 이건 제한능력자 보호정신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능력자 보호정신 때문에 요 각각 법률 관계를 정리를 했을 때 상대방이 손해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이 손해 안 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일일이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일일이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까봐요. 얼굴 가지고는 좀 알기 어렵잖아요. 많이 어렵겠죠, 얼굴? 보통 이제 제 수강생 중에는 이렇게 미성년자였는데 실제로 내가 보기에는 30 초반으로 보였단 말이야. 30대 초반으로. 그런 애 하나 있었어요. 나중에 대리할 때 제가 설명드릴 애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외관 가지고 알 수 없고 그냥 민증 까봐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일일이 확인해 봐야 되는데 확인해 보지 못한 불이익은 상대방이 입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 또 남은 게 있어요. 아까 취소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취소권 주장 먼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이죠?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자, 이렇게 3년, 10년 내에만 취소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법률행위를 했다는 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 생각하면 되니까 특별히 어려움이 없고 이거 추인할 수 있는 날 이거 써놓을까요? 추인할 수 있는 날에 옆에 쓸만한 공간 되죠? 자, 여긴 취소 원인 소멸이라 했습니다. 취소 원인 소멸. 그러니까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는 건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씩 좀 따져봅시다. 그럼 먼저 미성년자는 언제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게 될까요? 성년자가 되면 되죠. 성년자 19세가 되면 성년자가 되면 취소 원인 소멸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 착오 일으킨 사람은 착오 상태에서 벗어나면 취소 원인 소멸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기당한 사람은 언제 취소 원인 소멸하게 될까요? 사기당한 사실을 알면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는 겁니다. 강박당한 사람은 강박 상태에서 벗어나면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합격서에는 이런 걸 여러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다 정리해놨으니까 요 그림 안에 그 밑에 번호 달아가지고 다 내가 말한 순서대로 다 정리했으니까 열심히 보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다시 이쪽에 와서 그러면 이제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18세 때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23세가 됐어요. 23세. 그러면 이때 사개를 이유로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지금 18세 때에 부모의 동의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23세가 되었다면 갑은 취소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10년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10년 안 지났죠. 그런데 지금 얘가 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는 게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면 취소 원인 소멸하는 거죠. 그럼 몇 세가 되면 성년이 되는 거죠? 19세. 19세가 되면 성년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부터 몇 년 내에 해야 돼요? 3년. 그럼 몇 세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손으로 꼽아봐야 되죠. 19세 됐으니까 이제 20세, 그 다음에 21세, 그 다음 22세. 그러니까 22세 되기 전까지만 22세 끝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세 됐어요? 23세가 됐으니까 더 이상 취소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사기 당했어요. 사기.
자, 사기당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사기당한 사실을 안 때를 기준으로 하니까 2년이고요. 매매 계약을 한 때를 기준으로 해보니까 8년이에요. 이건 3년도 안 지났고 10년도 안 지난 거니까 당연히 취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다음 사기당한 사실을 안 때를 기준으로 해보니까 4년이고요, 4년. 그다음에 매매 계약을 한 때를 기준으로 해보니까 8년인 거예요. 그럼 취소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없죠. 얘는 10년은 안 지났지만 몇 년이 지나버렸죠? 3년이 지나버렸죠. 그 다음에 사기 당한 사실을 안 때로 기준해보니까 2년이고 매매 계약을 한 때를 기준해보니까 12년인 겁니다. 그럼 취소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3년 안 지났지만 10년이 지나버렸죠. 그럼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게 조문 때문에 그래요. 146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3년 내에 그리고 10년 내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도 안 지나야 되고 10년도 안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둘 중 어느 한 기간이 먼저 도래했다. 둘 중 어느 한 개는 먼저 왔다. 그럼 더 이상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그러면 취소는 빨리빨리 취소권을 빨리빨리 행사하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행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 어느 한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취소를 주장할 수 없으니까 이 취소권의 주장 기간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죠. 다시 잘 외워봅시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 내에,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각각 취소권 행사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취소까지 다 배웠으니까 자, 이 문제 풀어볼까요? 이걸 잘 푸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정답을 맞추면 종강이 되는 거예요. 종강. 틀리면 이제 기초 1강으로 소급하게 되는 거예요. 소급 아시겠죠? 쭉 흘러왔던 거들을 거꾸로 가서 처음으로 가는 거. 듣지도 않네 지금. 듣지도 않아 지금. 그렇게 빨리 끝내고 싶은지. 자, 풀어보세요.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가 이번에 그 기초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좀 가졌던 생각은 뭐냐면 그냥 이론만 차근차근 설명을 해줄까 아니면 이론하고 문제를 또 같이 풀어줄까 고민을 좀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론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 좋다고 생각되는 분 손 들어볼까요? 알겠어요. 뭐 할 것도 없나요? 한 반 정도면 좀 고민을 해볼까 그랬는데 저는 그 우리 시험이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이니까 이론을 공부를 했으면 반드시 문제를 꼭 확인해서 해결해내는 능력이 자꾸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지금 좋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본 과정도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이론하고 문제 풀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제 요 기초 때 풀었던 문제보다 이제 조금 난이도를 조금 높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초 문제 수준으로 이제 기본 때. 이제 기초 문제도 바로 그 기초 문제도 보면 난이도가 중짜리 있고 상짜리 있고 그렇거든요. 바로 상짜리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초 문제 중에서 제가 그 기초 문제는 중요는 한데요. 이게 잘 푸셔야 돼요. 지금 그 최근 시험이 그간 우리가 출제됐던 그 10년째 기출 문제 그 문제 스타일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기출 문제 중에서 제가 풀어주는 문제만 잘 푸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그 기출 문제를 다 지금은 써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옛날 기출 문제처럼 되면 사람들이 너무 잘 봐요. 너무 잘 보니까 학교에서 차고 넘쳐서 이게 그 인원수 조절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출문제 중에서 최근 트렌드에 부합하는 걸로 제가 변형을 좀 하거나 그런 거에 부합하는 문제만 따로 제가 추려해 드릴 테니까 그 문제만 열심히 푸시기 바라요. 그걸 반복해서 풀면 그 문제 양도 엄청 나거든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제가 선별해 드리는 것만 풀고 나머지 것들은 다 버리시기 바라요. 아셨죠? 자, 다시 이쪽으로 옵시다. 자,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예요. 자, 그럼 일부분이 무효. 그럼 이게 일부무효 법리죠? 그러면 법률행위 중 일부가 무효. 그럼 뭐가 원칙이죠? 전부 무효가 원칙. 전부 무효가 원칙. 그런데 가죠? 가분성과 가상적 의인사가 있을 때 일부분, 나머지 부분이 무효로 되지 않고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은 뭐가 원칙이에요? 전부 무효가 원칙이죠. 전부 무효가 원칙인데 이 지문은 일부 유효가 원칙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의 X. X. 자, 그다음 2번.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이거 무슨 판례 생각나야 될까요? 이거 입양 판례. 타인의 자를 자기의 자로 출생 신고했다는 겁니다. 이거 입양으로 바꿔줄 수 있죠. 그때 중요했었던 게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한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 다른 법률행위 효력을 바꿔주는 거죠. 그런데 의혹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법률행위 효력을 바꿔준다고 되어 있으니까 OX, X. 이렇게 틀린 문을 딱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죠. 그다음 3번. 당사자가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어요. 알고 추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소급하여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럼 이게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면 언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보는 거죠? 추인한 때로부터. 즉 소급효가 돼야 돼요? 장래효가 돼야 돼요? 장래효가 돼야 되죠? 그런데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소급해요라고 되어 있으니까 OX, X. 성립 당시 틀렸고 소급도 틀린 겁니다.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사기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했어요. 110조죠. 조문 어떻게 되죠? 사강 취선. 그럼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취소로서 선의의 제3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돼야 돼요? 없다가 돼야 돼요? 없다가 되죠. 얘는 무슨 취소인 거죠? 상대적 취소. 그러니까 취소로서 선의의 제3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돼야 됩니다. 근데 있다고 돼 있으니까 OX, X. 그 다음에 5번 자체가 별표입니다. 이거. 자, 취소된 동그라미 하시고 취소된 그래서 이건 취소권을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된 법률행위는 아까 어떻게 된다랬죠? 취소하게 되면 이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죠. 좀 풀어서 말한 게 조문입니다. 언제부터 무효로 된다? 처음부터 무효로 된다. 이때 말하는 무효는 아까 무효 사유할 때 그 무효가 아니고 얘는 효력을 상실한다는 뜻입니다. 효력을 상실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래적 의미의 무효를 말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다만 그 뒤에 중요하죠. 누구는 제한각자는 그 행위로 인한 이득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할 책임을 진다. 맞죠? 아까 제한각자는 무슨 한도에서 반환합니다.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정답 뭘 골라야 돼요? 5번. 자, 펜 놓으시고. 사실 그 기초과정 처음 시작할 땐 되게 좀 약간 걱정 반 우려 반 이렇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기초과정 한 2주 정도 지나가니까 여러분 되게 잘 따라오는 것 같고 그 동영상으로 이제 그 피드백 받아봤을 때도 동영상 수강생들도 되게 집중력 좋게 잘 따라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 기초과정 때 배웠던 요 체계를 잘 잡고 그다음 일단 이거 가지고 문제가 다 풀리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쉬는 그 다음 한 주 동안에 기출문제 손대지 마세요. 이게 또 좀 해보니까 좀 자신감이 붙어서 기출문제 풀다가 자신감 팍 상실하게 된단 말이에요. 기출문제는 제가 기본 때 가서 선별해서 문제를 풀어드릴 테니까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일단 이 강의 빵꾸난 거 있으면 꼭 다 완강을 하고 그리고 다음 한 주는 잘 쉬시기 바랍니다. 자, 기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따라와서 고맙고요.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